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군을 파병한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겁니다. 미소 짓는 러시아.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핵무기를 젤렌스키에게 준다.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경제, 트럼프나믹스죠. 2.0의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트럼프나믹스 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답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이 관세죠. 그런데 관세는 이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물론 이 관세가 효과적으로 이제 미국을 괴롭히는 어떤 섹터 이것을 타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관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무장관으로 베센트를 뽑았습니다. 이 양반은 이 매크로한 투자자죠. 그리고 이제 소로스 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미국의 이제 거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에게 매우 이제 우호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센트는 월스트리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금융 상품을 다루었습니다. 이 펀드라든가 그리고 벌처 펀드, 해치 펀드 이런 것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월가 있는 다양한 상품들, 주식이든 그리고 채권이든 이런 것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최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다. 이것은 트럼프 임기 1기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성장률을 이제 끌어올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한 3%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죠. 자, GDP 대비 한 3% 정도로 낮추는 겁니다. 예산 적자 규모를요. 현재 절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자, 연방정부 지출 중에 덩치가 큰 것, 이것은 국방 예산이죠. 이것만 봐서는 트럼프가 어떤 군사적으로 모험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은 중단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석유 생산량입니다. 하루 300만 배럴을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셰일가스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이제 피터 자이안의 책이죠. 셰일가스는 매우 심각한 상처 후유증을 미국에 남겼습니다. 대부분 환경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련된 거죠. 이 언론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이제 셰일가스를 이렇게 채굴한 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바닥에 날 때까지 계속 캐는 겁니다. 그러나 신규로 셰일가스 유전지들을 캔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셰일가스 채굴 비용도 오른 것도 있지만은 이 환경에 야기한 어떤 상처 이것이 너무나 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리고 산업계도 좀 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셰일가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 남겨두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드릴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300만 배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계속 드릴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새롭게 발견된 유전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유 가격은 매우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조금만 생산량을 늘리면은 이제 가격이 또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드릴링 하는 업체들이 드릴링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 이들이 이제 생산량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가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 유가는 현재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금세 생산량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에너지 시장은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월가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베센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을 앉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경제정책의 큰 모순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리트,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는 금융 섹터,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는 일반 전체 제조업 섹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서비스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 메인스트리트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해서 제조업이라는 거 이런 것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가의 잔뼈가 굵은, 그리고 해치펀드나 벌처펀드 이런 것을 운영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사람들은 좀 갸우뚱하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이 사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자,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갑자기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자, 트럼프 출범을 앞둔 어떤 버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의 태도입니다. 최근에 일본과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판다는 거 이 3, 4분기 때 이 지표상으로 확 드러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때 일본은 좀 팔고, 또 일본이 팔면은 중국이 사고 이런 식의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은 계속 팔아왔습니다. 일본 역시 팔아오다가 미국의 팔이 비틀렸는지 어쨌든 이 미국 국채를 좀 사들였습니다. 한 2022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사들였죠. 그런데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자, 여기에 이제 좀 크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로 돌아오면은 채권 투자들의 이제 이 수요는 활발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은 금리 상승 우려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을 이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투자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원유 증산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에너지 시장은 매우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요, 공급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산을 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증산을 하는 업체들도 유가가 하락하면은 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채굴 비용이 많이 이제 상승했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그리고 값싸게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들, 그런 유전지대는 상당히 이제 좀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쉘가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언론들은 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눈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새로 채굴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 악시오스 CEO입니다. 제가 이것 보고 이제 웃었는데, 자,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죠. 트위터는 언론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죠. 야, 일론 머스크 그리고 X 너희들은 저널리스트가 아니야, 저널리즘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저널리스트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악시오스든 미국의 주류 언론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품을 물자, 자,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보던 CNBC의 이제 이 앵커들, 이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 했다. X, 이제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글을 쓰는 사람들, 이들은 언론인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언론인이야. 자, 그리고 우리를 봐야 돼. 미국 국민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따르고 우리를 언론인으로 생각해야 돼. X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미스인포메이션을 말하거나 대부분 그런 불의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진짜 언론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오늘 있었습니다. 이 악시오스 CEO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 너 미디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위터 X 이들이 한 가장 큰 기여,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 주류 언론의 거짓말을 폭로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류 언론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윌 슈라이버도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X 트위터가 미디어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윌 슈라이버 같은 사람들,
자, 이 흔히 인터넷의 바다에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뭐 누군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그래도 한 달에 5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존 미디어, 주류 언론의 목소리보다 트위터의 목소리를 더 신뢰합니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뭐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이 트위터에 올바른 글을 쓰는 사람들, 이들이 주류 언론보다 훨씬 뛰어난 저널리스트. 자, 이 완전 경쟁사입니다. 주류 언론이 트위터에서 정직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주류 언론에 등을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러브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지금 나토, 미국은 패닉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전 본질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전입니다. 2022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진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50만의 정예 병력, 수천 대의 장갑차, 탱크, 무장 차량들, 그리고 수백 개, 한 600개의 토치카 미사일, 그리고 다연장포, 엄청난 수의 다연장포, 그리고 포병 전력. 실제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병입니다. 무지막지한 포병, 견인, 포도 이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 지상군과 싸우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꺾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한 200 몇십 대 전투기가 있었죠. 이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한 겁니다. 여기서 패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줄 수 있는 것, 세이프티 스탁은 남겨두겠죠. 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우크라이나에 퍼붓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나토의 대리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비라든가 그리고 실탄 이런 것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 이바우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토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깊숙이 타격하는, 선제 타격하는 그런 능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러시아는 이번에 가공할 중거리 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방이면은 중요한 기지, 상당히 큰 규모의 기지 하나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각 서뮤니션이 75km입니다. 그런데 스피드와 결합하면은 엄청난 키네틱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한 기지가 작살이 난다는 겁니다. 100발이 있으면은 100개의 군사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러시아는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토가 벌벌 떨 수만은 없죠. 일단 말이라도 이렇게 막 하면서 거칠게 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실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유럽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비 기술이 한 10년 정도 격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두세 대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리스트럭처링 해야 된다는 거죠. 무기 생산을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리스트럭처링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버티크 무기, 만들기 상당히 힘든 그런 무기에 이렇게 집중해 왔습니다.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무기.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값싼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이제 병사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유럽에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기지에 있는 주요 이제 전투 가능한 부대를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공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공간 이동해서 폴란드에 모였다. 오직 그 경우에만 러시아를 상대로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오는 뭐 나토 세력, 미군 모조리 제거하겠다. 그리고 파괴하겠다. 이미 그렇게 선언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고 실제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마구 날리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용병, 스웨덴의 뭐 대공 방어망 기술진들 이들이 뭐 미사일 한 방에 이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라파우어 나토 총사령관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맹국, 나토 동맹국들은 모여서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선제 공격에 맞고 자 여기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자 이번 기회에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무력화시킨 것, 이 방법을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잔치죠. 진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러시아가 이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과시한 중거리 미사일의 위용, 이것에 무언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전부 말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는 명백해졌습니다. 나토는 방어 동맹이 아니다. 이 공격 동맹. 자,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거죠. 그들의 공격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공격 본능, 이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런 변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그들의 정체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터무니없고 뭐 정신 나간 짓이다,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뭐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다, 이런 것은 핵전쟁을 유발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토는 이제 온갖 종류의 험악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뭐 러시아를 먼저 때리겠다. 그리고 자 무장해서 뭐 어떻게 하고 러시아의 승리는 없다. 뭐 이제 우크라이나 이긴다. 뭐 이딴 소리 떠들었습니다. 이 나토의 선전가들, 이들은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떠드는 겁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엄청난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 최강,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대리군을 우크라이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패배하고 이제 그들이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신들의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말만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성적인 작업이 아니죠. 내가 싸울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는 것, 이것이 실제 이제 전쟁을 막는데 유효하긴 합니다. 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러시아가 먼저 이제 나토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있었던 거친 이야기, 이것은 그냥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면은 군대를 직접 보내는 겁니다.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러시아군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가장 먼저 러시아의 이제 장거리 공격을 막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떠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보다 러시아군에 있어서 1차적인 타겟은 나토 소속 국가 군대들입니다. 뭐 그것이 용병이든 아니면 정규군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르몽드제는 뭐 프랑스와 영국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발을 빼면은 양국 군을 보낸다,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혹은 PMC, Private Military Cooperation, 국가의 이름을 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뭐 마치 영국과 프랑스가 직접 러시아군을 상대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PMC 이런 것으로 둔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PMC가 들어가든 용병이 들어가든 정규군이 들어가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나토군, 이들은 다 파괴될 겁니다. 이 미어샤이미 교수가 작년 9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과 나토는 엄청난 군사 자산을 모아서 작년 9월에 이 자포로치아 반격이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자포로치아 반격, 이제 처음 2주입니다. 이 2주 안에 무려 20%의 장비, 신규로 들어온 나토 장비 20%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르스크에 들어간 나토 장비, 이것도 뭐 거의 다 절단이 났습니다. 여기서 미어샤이미 교수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든 미국이든 어떤 장비든 군인이든 들어오면은 일단 러시아의 화망 안에 들어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이 러우전은 패배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끌고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미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곳은 러시아의 화망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들어오든 프랑스군이 들어오든 순차적으로 파괴되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군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계속 파괴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병입니다. 러우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상자의 80%가 포병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연장포 이런 거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 포병 공격에 의해서 사상자의 80%가 나온다. 나머지 20%는 총 쏘고 이런 겁니다. 자, 이 뜻은 러시아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10대 1의 어드밴티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 열악한 포병을 가지고 있는 집단, 바로 영국군, 프랑스군, 미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포병 전력의 상당수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졌습니다. 무기나 포탄 이런 것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이미 파괴되었던 우크라이나 포병보다 더 약한 포병 부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파괴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제점 이야기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제점을 한두 발 테스트용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10발 최대 맥스겠죠. 그런데 이 제점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이 제점은 지금 재고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400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중국 핵심 이 미사일 자산입니다. 이 토마호크나 이런 것은 중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은 쉽게 요격이 됩니다. 제점은 그나마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런데 이건 역시 스톰 섀도우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먼 거리를 날아가서 러시아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을 흘린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몇 발 정도 테스트용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패를 바꾼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험용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 다 위험용입니다. 이 나토군이든 미군이든 자,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군대를 직접 보내면은 이들 역시 러시아군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시나리오 한 가지는 있죠. 자, 나토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전투기, 전폭기 팍 뜨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서 이상한 이제 기사도 올랐습니다. 바이든이 젤렌스키에게 핵무기를 준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에게 핵무기를 준다는 거죠.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즈 발로 올라왔다 이런 트윗이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 거죠. 오늘 이 나토나 미국에서 험악한 이야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미국은 젤렌스키나 우크낙지들에게 핵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헛소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관이 이제 오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가 3차 대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혐오합니다. 전쟁을 끔찍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호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패권이 좀 쇠약해지고 있다. 이건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러우전이든 중동 지역이든 이제 더 이상 침소봉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미국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민주당 세력들, 젊은이들, 자, 지금 정치인들은 온갖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 측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자, 이 바이든의 러우전에 있어서 긴장 고조,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다른 소유럽 국가들의 실존적인 이해도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게임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게임을 벌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게임에서 패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접고 물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세계대전으로 승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 알고 바이든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분위기, 이 20대 젊은이들이 트럼프 지지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이들,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불법 입국자들, 이민자들 문제,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었는데, 자, 트럼프란 사람은 미국 국민들의 경제,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이런 것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트럼프 지지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이죠. 이분이 나와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팍스 TV에 출연을 했는데, 자, 지금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팍스뉴스 사회자는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뭐 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 데이비스 중령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뭐 러시아에 보상을 하고 뭐 상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패했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계속 끌면은 더욱더 이제 우크라이나는 파괴되고 더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바로 그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덱티드의 진행자가 터커 카슨을 불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블링컨이 이 백악관을 움직이고 있는가, 바이든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바이든은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토니 블링컨이 떠드는 대로 뭐 우크라이나 뭐가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야, 토니 블링컨이 지금 백악관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커 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제는 토니 블링컨이 백악관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사탄이 백악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어떤 어둠의 세력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터커는 미국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대인지뢰를 보낸다거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유일한 이유, 이것의 유일한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슨은 이것이 유일한 목표다. 그리고 백악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인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악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딴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그냥 퍼지르고 앉아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교회 문을 닫고 사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 이것만큼 끔찍한 독재 표식이 있나요? 바로 이런 전체주의 국가. 그래서 모든 것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터커 카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전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글을 잠깐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뭐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하면, 혹은 러시아와 소유럽의 이제 나라들이 핵전쟁을 하면 그건 뭐 지들 문제인데 우리랑 뭔 상관이야. 물론 러시아나 미국, 뭐 소유럽 이들이 뭐 핵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토와 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아마도 이제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안에도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기지가 있죠. 자, 한국과 일본에도 미사일을 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미국의 미사일도 날라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거 아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국, 일본에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든 나라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 플랜입니다.
이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잠깐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JFK입니다. 존 F 케네디죠. 이 존 F 케네디는 이제 백악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브리핑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또 혹은 뭐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이런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전쟁 플랜, 아마게돈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국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구 멸망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미 다 이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도 러시아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핵교리입니다. 러시아는 핵 독트린에 따라서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 일단 나토겠죠. 뭐 여기에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추가될 수 있고 한국, 일본도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 핵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 핵 공격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은 미국의 이 아마게돈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독트린 때문입니다. 이 독트린에 따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인류가 멸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 역시 많은 이제 핵벙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총합으로 이제 한 4,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핵벙커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핵벙커가 있습니다. 어쨌든 벙커 밑에서 살아서 나중에 이제 핵 뭐 이런 것이 오염이 뭐 걷어지고 이때 나와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미래까지 염두를 둔 거죠. 자, 핵 전쟁 이후 미국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미국에서 이제 한 3천만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1억 명이 살아남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개체수를 미국보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러시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개체수가 살아남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핵 전쟁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 가능한 한 많은 개체수를 다른 지역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명한 미국의 이제 아마게돈 핵 전쟁 플랜입니다. 핵 닥트린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스칼리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에 처음 알려진 것은 JF 관련된 일화입니다. JFK가 처음 이것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죠. 이것은 완전 루너시 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닥트린이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광기의 핵 독트린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스칼레르에 따르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칼레르는 2000년대 자 이제 전략 무기 감축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뭐 러시아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전략 무기를 감축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미국의 핵 독트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제한적인 핵전쟁 그리고 뭐 미국이나 나토와 뭐 러시아만 상호간에 파괴된다 혹은 미국과 중국만 이렇게 서로 파괴된다 이런 핵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뭐 한국 같은 나라, 뭐 인도네시아 함께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미사일 맞고 망한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내용인데 어쨌든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